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5월 초 수출액이 1년 전에 비해 16% 이상 증가하며 8개월 연속 수출 플러스의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반도체 수출이 같은 기간 50% 이상 늘며 증가세를 견인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하나증권이 올 상반기 활동하는 아티스트가 1명밖에 없다며 해당 기간 JYP 엔터테인먼트의 영업이익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9%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하나증권은 JYP 엔터가 올 1분기 일본 투어로 186억 원을 벌어들였음에도 아티스트들의 기획 상품을 판매하는 JYP 360의 비용이 증가하면서 기대만큼 영업이익이 늘지 못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미국 정부가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를 기존 25%에서 4배인 100%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중국산 전기차의 관세를 올리면 한국의 이익이지만 관세가 전기차 대신 부품을 겨냥하면 한국이 손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요. 이르면 현지 시간으로 내일 발표할 예정인 만큼 관련 이슈 꼭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장 내일장 일부 이 시각 시황으로 문 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주말 사이 미국과 중국의 경제가 소비 부분에서 엇갈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간 탄탄한 경제를 자랑하던 미국에서는 소비자 심리가 눈에 띄게 떨어졌고요. 디플레이션 우려가 커졌던 중국에서는 소비 회복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국 5월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 지수는 67.4를 기록했는데요. 4월보다도 크게 하락했고 시장의 전망치도 밑도는 모습이었습니다. 또 중국에서는 4월 CPI가 발표됐죠. 중국의 CPI는 전년 동기 대비 0.3% 올라서 석 달 연속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PPI는 전년 대비해서 하락하는 모습 보여줬는데요. 전년 같은 기간보다 2.5% 하락하면서 19개월 연속 하락하면서 로이터의 전망치도 밑도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는 여전히 제조업 경기가 되살아나지 않고 있다는 의미로 분석이 됩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한국에서 관세청은 5월 초순 수출액을 발표했습니다. 1일부터 10일까지 수출액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16.5% 증가했다고 발표했는데요. 품목별로 살펴보면요. 반도체가 크게 증가했고요. 석유와 승용차도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어서 국가별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과 미국향 수출이 크게 늘어났는데요. 특히나 중국을 향한 수출이 대미 수출액보다 크게 늘어난 부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국내 증시 양대 지수 모두 강보합권 출발했는데요. 장중 모두 하락 전환하면서 낙폭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코스피 지수 움직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0.2% 강보합권에서 출발해 오전장 하락 전환한 뒤에 내림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0.4% 하락하면서 지수는 2716선 움직임 확인되고 있습니다. 미국 CPI 발표를 앞두고 개별 테마별 순환매 장세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는 상승하고 있지만 미증시 하방을 지지한 반도체 그리고 삼성전자 약세, 국내 반도체 관련주 힘을 내주지 못하고 있고요. 또 미중 무역 갈등 반사수의 모멘텀이 유지되면서 조선주는 강한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오늘 매매 동향 안에서는 개인과 기관이 동반 매수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제조업 위주의 매수세 보여주면서 개인은 259억 원, 기관은 917억 원 사들이고 있습니다. 반면 외국인은 하루 만에 돌아섰는데요. 현재 1,000억 원 넘게 팔아내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코스닥은 낙폭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코스닥 역시나 0.2% 강보합권에서 출발했는데요. 현재는 1% 넘게 빠지면서 지수는 854선까지 내려와 있는 모습입니다. 엔터 빅4 모두 실적 컨센을 하회하면서 엔터 관련주 전반적으로 약한 모습 이어지고 있고요. 또 전선주는 오늘도 강한 가운데 원택 실적 실망감에 미용기기 관련주는 일제히 내림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매매 동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3거래일 연속 동반 매도세 확인되고 있습니다. IT 종합, IT 하드웨어 위주의 팔자세 보여주면서 기관은 900
1,341억 원, 외국인은 1,182억 원 덜어내고 있습니다. 개인만이 매수 우위 보여주고 있지만 역부족인 모습입니다. 오늘 전선 관련주 상승의 연속성 가져가는 가운데 엔터 관련주는 부진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적에 따라서 주가 흐름 역시나 하락세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요. 특히나 JYP 엔터를 필두로 관련주 힘을 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JYP 엔터 실적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분기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6% 증가한 1,365억 원, 영업이익은 336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하락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증권가에서는 일본 투어 매출이 예상 수준으로 반영됐음에도 비용 증가로 영업이익이 부진했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하지만 2분기로 예상됐던 스트레이키즈의 컴백이 7월로 결정이 되고 또 투어가 모두 하반기에 집중됐다며 하반기에는 1,200억 원 내외의 영업이익을 예상한다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YG엔터도 아쉬운 실적을 내놨죠. YG엔터의 1분기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45% 감소한 873억 원을 나타냈고요.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70억 원을 기록하면서 적자 전환한 모습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증권가에서는 하반기 트레저와 베이비몬스터의 추가 컴백을 가정하더라도 연간 200억 원 내외의 영업이익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발언을 했는데요. 이에 따라 오늘 엔터 관련주 부진한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각 흐름은 어떤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이 안에서 가장 부진한 것은 JYP 엔터입니다. 현재 12% 넘게 빠지면서 67,7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이어서 SM도 부진합니다. 현재 6% 넘게 빠지고 있고요. YG 엔터테인먼트는 현재 3.5%대 하락세 보여주면서 47,0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엔터 관련주 잠시 후 이어지는 코너에서 급락 속에 이어지는 향방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시황센터 최희정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을 돌아보고 내일을 준비하는 오늘장 내일장 일부 진행의 백선혜입니다. 이번 달 10일까지 수출입 동향이 발표됐습니다. 여전히 긍정적인 지표가 나타났고요. 이 안에는 반도체 수출이 이 호조를 이끌어준 것으로 평가가 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밸류 프로그램과 관련된 소식도 나와 있습니다. 해외 출장도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이에 더해서 밸류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대형주 위주의 장세였다면 이제는 중소형주로 이제 눈을 좀 돌려봐야 되겠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양대 시장은 좀 힘을 내지 못하는 장세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양대 시장 모두 우하향 기조를 그려주고 있고요. 외국인 투자자들은 양대 시장 모두에서 발을 빼는 모양새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저희 방송과 함께 마감까지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라고 검색하시면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5월 13일 월요일입니다. 오늘장 내일장 일부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오늘도 두 분과 함께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자세하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나와 있습니다. 나도투자연구소의 이재규 본부장, 알파경제 김종효 이사 두 분과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부터는 저희가 코너를 조금 바꿔서 뉴스 대신 종목에 조금 더 집중해서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두 분께서도 오늘 종목을 가지고 와주셨는데요. 오늘 증시 자체는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그래도 신고가를 경신하는 종목들이 있더라고요. 여러 가지 종목들을 좀 가지고 오셨는데 먼저 이사님께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선 섹터 전반에서도 강세가 나타나고 있고요. LS 역시도 이 전력 수요 증가 그리고 구리 가격 상승 기대감 때문인지 계속해서 상승 기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가지고 오신 종목에 대해서 좀 어떻게 바라보시는 걸까요? 네, 일단 지금 이들 종목에 대해 상승세가 이어지고는 있는데 오늘 거래가 급증하고 있고 생각보다 탄력이 좀 둔화되는 모습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투자 아이디어는 오늘의 종가가 매우 중요하다. 그다음에 내일 그리고 하루 휴일 후에 목요일 날 있을 거래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이 종목이 최근에 거의 쉼없이 오르다 보니까 지금 뭐 일본 기준으로도 그렇지만 주봉 기준으로도 계속 음봉이면서도 아래 윗꼬리를 달면서 쉬지 않고 몇 주째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 어느 정도 휴식이 필요하다라는 생각도 들고 있는데 막상 그렇게 20주선과 5주선과 이격도를 넓힌 그런 상황에서 오늘 거래 급증과 함께 윗꼬리를 좀 길게 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이 종목 HD현대 일렉트릭과 더불어서 LS, LX 일렉트릭, 효성중공업 뭐 이런 종목군들이 조금 쉬어갈 가능성 충분히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이와 관련된 종목군들로서 또 움직였던 중소형주까지 한번 살펴보자면 뭐 많은 종목군들이 있지만 제 가장 눈에 띄는 종목은 삼화전기거든요. 오늘도 상승폭이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는 그런 양상인데 이런 컨덴서 관련 종목이라든지 전반적으로 전력계통에 있는 거의 모든 뭐 전선, 그다음에 뭐 송배전, 그다음에 전력 시스템, 그다음에 뭐 좀 더 넓혀보면 유틸리티에 들어가는 거의 모든 업종의 종목군들이 다 대거 강세를 보였다라고 봐야 되는데 대장주격인 종목군들이 일단 HD현대 일렉트릭은 이슈가 있죠. 이번 주 16일 날 발표돼 원래 15일 날 발표지만 우리 시간으로 16일 날 적용될 것으로 보이는 MSCI 편입 이슈라든지 그다음에 LS 같은 경우에 상대적으로 좀 저평가라는 측면에서 여러 가지 이슈와 더불어 강세였는데 이런 종목군들의 탄력이 둔화됐을 경우에 중소형주만의 랠리로 갈지 아니면 대장주의 탄력이 줄어들면서 전체적인 종목군들의 상승 탄력이 줄어들지 여부를 좀 판단해 봐야 되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 그래서 오늘의 거래 증가와 함께 오늘 종가의 움직임은 계속 눈여겨 한번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추격 매수는 말씀드릴 수가 없을 것 같고요. 뭐 기존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오늘 고점에서 좀 밀렸다 하더라도 최근 추세 자체가 워낙 강하니까 또 쉽게 내려올 수도 없는 자리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기존에 가지고 계신 분들은 강력홀딩, 그다음에 이제 신규 매수를 고민하신 분들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종가까지 흐름을 좀 더 지켜보고 다음 주 한 수요일이나 목요일 정도에 조정이 나온다면 그때 관심을 가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 구조적 성장은 올해로 끝나는 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가지고 오신 정보는 LS 쓰셨는데 이제 전선 섹터를 좀 살펴보니까 그 안에서 오늘 가장 많이 오른 건 대한전선이긴 하더라고요. 이 종목의 오늘 급등세는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 안에서 계속 순환매가 돌고 있죠. 대원전선, 그다음에 뭐 대한전선, 전체적으로 전선주들 다 돌고 있는데 뭐 대한전선 같은 경우도 아시는 것처럼 수출 물량이 최근에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이 전력 시스템 증가라고 하는 게 전선에만 국한돼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오늘 많이 오른 종목군들도 뭐 나쁘지 않아 보이지만 지금 대한전선의 그 재무 특성상 여러 가지 부담이 여전히 있다라는 것. 그래서 뭐 시설 투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만약에 늘어나게 됐을 때 이 회사가 그걸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견조한 회사냐? 그렇지 않고요. 그다음에 수출이 늘어나는 물량 자체가 폭발적으로 계속 증가할 수 있을 만한 그런 회사인가? 소위 그래서 LS처럼 지금 해저로도 가고 송배전도 가고 전체적인 전력 시스템에 만드는 총 그 흐름으로 가는 소위 턴키로 갈 수 있는 그 정도의 회사인가? 아니고요. 그래서 트레이딩 바이 정도는 말씀드릴 수 있지만 이 종목이 오늘 많이 오른다고 해서 특별히 뭐 관심 가지거나 그럴 만한 종목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재무구조의 특성상 저는 이 종목에 대해서는 최근 이쪽 테마가 워낙 강하다 보니까 강한 순환매가 나타나고 있을 뿐 본질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고 보기에는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본질적인 변화가 나타나기 어렵다라고 정리해 주셨고요. 자, 이어서 화장품주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두 분 모두 이제 화장품주를 가지고 오신 만큼 본부장님께 이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펌텍코리아 가지고 오셨다라고 이곳은 네. 이제
화장품 뚜껑 이제 생산하는 업체가 용기를 생산하는 업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전반적으로 화장품 관련주들이 전부 다 좋지는 않아요. 이제 선별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펌텍코리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좀 단순하게 생각을 해봤을 때 어떤 A라는 화장품 회사가 매출이 잘 안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중소형주들, 대형주들 할 것 없이 전반적인 화장품 업계 자체의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용기를 만드는 펌텍코리아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부각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그래서 지금 펌텍코리아 같은 경우 오늘도 주가가 좀 올라와서 현재 양봉을 만들어주고 있는데 차트상의 모습을 본다라고 한다면 작년 8월 달과 9월 달의 고점을 지금 돌파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신고가 영역으로 들어갔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주가라는 것이 신고가 영역으로 들어갔을 때는 탄력이 조금 더 강하게 붙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런 우리가 일반적인 이론을 대입해 봤을 때 추가 상승의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시가총액이 3천억대 기업이기 때문에 저는 펌텍코리아가 추가 상승의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이 화장품 관련주들의 주가 흐름이 생각보다 강하게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종목군들이 신고가에 근접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2분기, 3분기로 넘어가면서 실적이 조금 더 좋아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저는 화장품주들을 좀 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이제 작년에는 북미 쪽 매출이 많이 나오는 기업들 혹은 일본 쪽 매출이 나오는 기업 그러니까 비중국향 매출이 많이 나오는 기업들의 주가 흐름이 좋았다라고 한다면 올해 같은 경우 중국향 매출이 큰 기업들 같은 경우도 일부는 북미 쪽에서 매출을 만들어내면서 주가 흐름이 계속해서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전반적으로 살펴본다라고 한다면 화장품 쪽에 대한 기업들의 업황 자체가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거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펌텍코리아 같이 용기를 만드는 기업 같은 경우는 실적이 안정적으로 우상향을 할 가능성이 높겠죠. 원래는 연우라는 기업도 있었습니다. 현재 한국콜마 쪽으로 들어가 있는 기업인데 연우 같은 경우도 5분기 만에 흑자 전환이 예상되고 있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용기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다른 화장품 관련주들이 전부 다 좋다라고는 하지만 그중에서 이제 실질적으로 실적이 나오지 않는 기업들도 있을 텐데 화장품 업종 자체가 좋다라고 한다면 용기 관련주들은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이제 펌텍코리아 같은 경우는 뭐 친환경 제품을 만들면서 용기 쪽에 대한 모멘텀들을 계속해서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니까 오늘도 시장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견고한 모습 보이고 있죠.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지수 대비 강세를 보이는 기업이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좀 관심 있게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역시나 화장품 쪽 관심을 가져볼 만합니다. 그래서 이사님께서는 클리오를 가지고 오셨는데 지난해부터 이제 아이돌인 안유진의 모델로 쓰면서 많이 또 이제 이미지도 개선이 된 것 같은 종목입니다. 역시나 그에 따라서 주가도 잘 가고 있는 모습인데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저나 뭐 본부장님이나 지난주 못 나왔기 때문에 2주 만에 이제 오는 상황인데 뭐 다른 방송에서는 여러 번 언급드렸습니다만 지금 올라가고 있는 종목의 핵심 포인트를 딱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두 가지 유형밖에 없습니다. 소위 악재의 정점을 지나서 올라가거나 아니면 지금 예상했던 것보다 실적이 너무 좋아서 올라가거나 두 개 외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반도체가 못 올라가는 이유도 여기서 답이 나오는 거죠. 예상한 만큼 가고 있다. 1분기에는 엄청나게 좋은 실적 보였지만 2분기에 이미 실적 추정치를 다 올려놨기 때문에 그거보다 잘 나오면 그때 올라가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구간에서 핵심 포인트는 화장품, 전력기기 이런 것들의 핵심 포인트가 전부 우리가 이제 수출을 얘기할 때 실적을 얘기할 때 Q와 P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매출이 느는 거냐 이익이 느는 거냐 두 가지 관점에서 보는 거죠. 이익만 늘었던 현대차 주가가 못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근에 올라가고 있는 종목의 핵심 포인트는 P만 늘어나고 있는 게 아니고 Q가 동반 급증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화장품 같은 경우에도 클리오의 실적도 그렇고 뭐 조금 있다가 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본느 같은 기업도 이번 1분기 실적 보시면 매출이 2배, 영업이익은 10배 이렇게 오르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익이 많이 늘어난 것도 중요한데 뭐 비용 쥐어짜서 이익 늘어난 것에 대해서는 평가는 조금 진짜로 턴어라운드 종목이나 일정 부분 주가 반등으로 연결되는 거고 그렇지 않은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Q와 P가 동시에 늘어나는 기업들이 주가가 지금 강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그 대표적인 게 전력기기, 그다음에 방산, 그다음에 또 한 가지가 지금 화장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해 주셨던 지금 종목이나 제가 지금 말씀드릴 클리오나 전체적으로 미국 시장이 됐든 뭐 중국 시장이 됐든 일본 시장이 됐든 어느 시장과 상관없이 지역을 넓히면서 Q가 늘어나고 있다. 하나 빼먹었네요. 의료기기까지, 미용기기까지요.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의 핵심 포인트는 결국 우리가 조금 뭐 있어 보이는 단어로 묶어보자면 P의 증가보다는 Q의 증가에 굉장히 능동적으로 주가가 움직이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인 거고요.
그렇다면 클리오 지금 기대가 뭐냐면 1분기 실적 좋았죠. 매출은 좋았고 이익은 컨센서스를 약간 하회했는데 그 이유가 마케팅비였다는 거죠. 네. 그럼 여기서 또 되돌려 생각해 볼 게 마케팅비를 왜 쓰느냐. 미국 시장에서 공격적으로 신제품들을 런칭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마케팅비가 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내년도에, 그러니까 내년도가 아니라 2분기에도 만약에 매출의 증가로 이어진다면 현재의 주가 상승세가 멈추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이들 종목의 답은 이미 나와 있는 것이다. 성장 속도가 떨어지는 순간이 바로 고점이다라는 네. 거죠. 그런데 그게 이제 2분기가 될지 3분기가 될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고요. 올해 내내 이 상황이 이어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보유자들은 저는 뭐 적극적인 어떤 보유 관점을 말씀드리고 싶고 만약에 신규 매수를 고민하고 싶은다면 저는 신규 매수도 가능하다라고 보는데 이렇게 급등한 종목의 신규 매수는 딱 한 가지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변동성이 만약에 크게 발생했을 때 네. 내가 그걸 감당할 수 있는지만 잘 고민하시고 좋아 보인다, 누가 좋다고 한다라고 해서 사지 마시고 지금 좋은 건 분명하나 만약에 이 종목이 하루에 뭐 15% 빠진다. 네. 그런데 내가 그걸 버틸 수 있는가? 이 종목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런 확신이 없으신 분들은 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규 매수는 변동성에 대한 대비를 충분히 하신 분들만 살 수 있는 자리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신규 매수 관점에서 보면 트레이딩 바이, 만약에 이제 기존에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스트롱 홀드, 무조건 지금은 계속 보유하고 계시라. 추세 흐름이 깨지기 이전까지 2분기 실적이 발표되기 이전까지는 저는 뭐 스트롱 홀드라는 말이 좀 웃기긴 하지만 어쨌든 강력 보유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클리오와 더불어서 오늘 실적이 발표된 본느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굉장한 실적을 발표한 만큼 본느가 화장품주 섹터 내에서는 가장 큰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소형주 중에서 VT 역시 장중에 신고가를 경신하는 흐름이 나타났거든요. 자, 그런 만큼 지금 시점에서는 중소형주를 더 바라보는 게 좋을까요, 본부장님? 아닙니다. 저는 대형주가 좀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중소형주들 같은 경우도 매매의 관점으로 접근을 한다면 나쁠 게 없죠. 지금 이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던 것처럼 이 기업들 같은 경우 실체가 있는 기업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레이딩 관점으로 언제든 접근은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리지만 만약에 일과가 있거나 내가 하고 있는 본업이 있다라고 한다면 순간적으로 대응이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대형주가 상대적으로 주가의 변동성이 덜하기 때문에 대형주가 좀 낫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작년부터 올해까지 조금씩은 소외가 됐었던 화장품 관련주들 중에서 뭐 LG생활건강이나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 물론 아모레퍼시픽은 코스알엑스라는 회사를 자회사로 두면서 북미 쪽에 대한 매출도 잡히기 시작을 했지만 그동안 시장에서 많이 부각되지 못하고 주가의 흐름이 많이 올라오지 못했었던 기업들 같은 경우는 상승의 여력이 많이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 쪽에서 경기가 좀 돌아설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 중국의 시장이 좋아진다라고 한다면 그에 따른 수혜도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좀 안정적인 매매를 추구하신다라고 한다면 대형주들이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아모레퍼시픽이라든지 주가가 좀 단기적으로 차트상으로 과열이 됐다라고 생각되는 기업들이 좀 부담이 된다라고 한다면 저는 한국콜마 같은 기업들도 좀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차트를 보면서 잠깐 말씀드려보자면 지금 한국콜마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시장에서 화장품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주가의 흐름이 상대적으로는 좀 약한 모습을 이어가고 있었죠. 하지만 최근 들어서 이렇게 추세적으로 하락했었던 이 추세대를 지금 상방으로 강하게 돌파해 놓고서 올라와주는 모습입니다. 여기에서는 직전 추세대를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한 번 더 우상향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기 때문에 전 그래도 좀 규모가 큰 기업들을 보시는 게 좀 더 안정적인 매매에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화장품주 중에서 조금 더 규모가 큰 기업들을 바라보자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기업 밸류 프로그램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정은부 한국거래소 이사장의 경우에도 K밸류 프로그램과 관련해 세일즈에 나선다는 소식이 또 들려오기도 하더라고요. 관련해서 이제 가지고 오신 종목이 오늘은 KB금융이던데 KB금융을 특별히 이제 기업 밸류 프로그램과 연결해서는 어느 점이 조금 더 특장점이라고 보실 수 있을까요? 뭐 밸류 프로그램은 2월 초부터 제가 이 시간에 나와서 여러 번 강조드렸습니다만 이거 뭐 하루 이틀에 끝나는 거 아니다. 장기적인 흐름이다라고 분명히 언급을 드렸고 그 장기적인 흐름이 지금 이제 뭐 2월 달부터 따져본다면 3개월 정도 지난 상황인데 그럼 끝난 거냐? 전혀 그렇지 않고요. 네. 장기적으로 계속 이어질 거고요. 그러면 장기적으로 이어지는데 지금 뭐 개별 종목도 오른 것처럼 그렇게 막 화려한 수익률을 줄 거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뭐 장기적으로 이제 막 최근에 움직였던 뭐 전력기기 이 정도의 기대를 가지고 밸류업을 사시는 분들은 아마 없겠지만 이런 뉴스가 나온다고 해서 이들 종목에 대한 관심을 가지시는 것은 뭐 제가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말리고 싶고요. 지금 현재 이들 종목은 그냥 들고 가시면 최소한 내가 들고 있으면
그와 관련된 배당 수익을 우리나라가 지금 한 1.9% 정도의 배당 수익률을 기대하고 있는데 그거보단 2배 이상의 배당 수익률을 언제든지 줄 수 있는 기업이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가면 플러스 알파가 있는 것이고 주가가 올라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배당 수익만으로도 충분히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뭐 예적금보다 좋은 수익률을 낼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라는 정도에서 투자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우리가 간과하면 안 되는 게 전 세계 지금 공통적인 신고가가 딱 2개 있습니다. 반도체일 것 같죠? 아닙니다. 전 세계 공통적인 신고가는 전 세계 전력기기가 모두 신고가고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만 지금 전력기기 강세 보이고 있는 게 아니고 예전에 말씀드렸던 미국에 있던 테크놀로지, 뭐 그 안에서 다양한 어떤 뭐 퀀타 서비스, 그다음에 도미니언 에너지 이런 유틸리티 종목들 다 신고가고요. 그다음에 그때 같이 말씀드렸던 슈나이더 일렉트릭도 유럽에서 신고가고요. 일본의 간사이 전력도 신고가고요. 그다음에 그 말씀드렸던 대만 종목군들도 신고가에서 많이 밀렸지만 2년간 10배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목군들이 소위 데이터 센터를 만들어내는 주요 지역의 전력 종목군들은 다 오르고 있다는 거죠. 또 하나 최근 들어서 신고가를 내고 있는 대표 종목군이 무엇이냐면 금융주라는 거죠. 우리나라만 신고가가 아니고요. 유럽 신고가, 일본 신고가, 홍콩 신고가, 미국 신고가, 유럽 신고가 전체적으로 금융주가 다 신고가라는 거죠. 봐야만 하겠네요. 네, 그러니까 왜 이들이 신고가를 가고 있는가? IT가 안 가니까 가는 거고요. 상대적으로 금리가 좀 레벨이 올라오면서 당연히 이제 금리 관련된 수익이 올라올 것 같으니까 올라오고 있는 거고요.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이런 트렌드에도 결부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금융주들의 흐름은 저도 옛날에는 뭐 조금 상승 탄력이 한번 둔화되기 시작하면 크게 둔화되지 않을까라고 조금 우려했었는데 최근에 이제 글로벌 종목군들의 움직임이나 최근 뭐 수급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중장기적인 흐름이라면 뭐 전혀 두려움 없이 아직도 가져갈 만하다. 그럼 만약에 이들 종목에 대해서 단기적으로 내려온다면 언제 내려와야 될까? 이들 종목이 지금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올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PB 관점에서 보면 0.7배? 뭐 이 정도 수준까지 올라왔거든요. 우리 시장의 평균 PB가 얼마입니까? 0.9배, 0.1배 사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그 정도까지는 여력은 더 남아있다라고 봐야 될 것이고 그 정도 영역이면 상승 탄력이 저는 급속도로 줄어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들 종목을 이끌고 있는 거 뭐 누가 뭐래도 외국인인데요. 외국인들의 수급 강도에 따라서 추가적인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 정도를 염두에 두시면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것도 이제 보유하신 분들은 강력 홀딩이고 신규 매수가 필요하시다면 신규 매수를 해보되 지금 신규 매수하신 분들은 장기적으로 내가 뭐 배당받아서 계속 재투자할 거 아니라면 그 상승의 목표치를 PB 한 1배 정도의 수준으로 보시는 게 저는 합리적인 목표가가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간은 어느 정도로 운영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세요, 이사님? 만약에 계속 여기다가 나오는 배당을 계속 재투자하면서 장기적으로 투자하겠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제가 보기엔 뭐 무한대이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고 단기적인 어떤 수익률을 추구하시는 분이라면 제가 보기엔 올 연말 정도까지가 한계가 아닐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한번 연말까지가 일단 한계일 것이다라고 정리를 해주셨고요. 이어서 애플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애플 역시 폴더블 시장에 뛰어들 예정입니다. 일단 내년 말쯤에 폴더블 기기를 대거 양산할 예정인데 이와 관련된 파이낸텍을 바라보자 이런 의견이신 걸까요, 본부장님? 네, 오늘 뭐 특징주를 살펴보다가 뭐 지금 우리 기술이 갑자기 튀어오르면서 네. 또 이제 원전 쪽이나 에너지원 쪽으로 자금이 좀 들어오고 있는데 아까 전에 제가 이제 준비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파이낸텍이 굉장히 눈에 들어왔습니다. 장중에 이제 현재도 12% 정도 올라오고 있는데 장중에 이제 18% 정도가 올라왔었어요. 방금 전에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애플 쪽에서 이 폴더블 폰, 접히는 폰에 대해서 나중에 출시를 하겠다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죠. 아무래도 우리나라 삼성전자에 비해서 좀 뒤처져 있었던 부분인데 지금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와 이 폴더블 폰에 들어가는 디스플레이에 관련되어 있는 협약을 진행하고 있다는 내용들이 시장에서 좀 돌면서 부각이 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폴더블 폰에 대해서는 저는 사용을 하지 않고 있는데 주위에서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분명히 이 시장에 대한 성장성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폴더블 폰 쪽이 우리나라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들에서 계속해서 육성을 하고 투자를 한다라고 한다면 어쨌든 우리나라 기업인 삼성전자가 가장 선구자격으로 진행이 됐기 때문에 그 회사에 납품을 했었던 파이낸텍이라든지 KH 바텍 같은 기업들은 어느 정도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대표적인 종목군들을 찾아본다면 제가 준비한 파이넴텍도 있고요. 그리고 KH바텍이라는 기업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필름을 만드는 기업 중에서는 세경하이테크라는 기업도 있는데 이 기업들이 이제 대표적으로 이 폴더블 폰에 들어가는 휴대폰 부품을 만드는 기업이다라고 시장에는 많이 알려져 있죠. 그중에서 이제 제가 오늘 준비한 것은 이 파이넴텍인데 원래 우리가 이 접히는 부분을 보시면 안쪽과 바깥쪽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장 힌지를 만드는 기업과 내장 힌지를 만드는 기업이 있다라는 거죠. 파이넴텍 같은 경우는 내장 힌지를 만드는 기업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외장 힌지는 또 이제 KH바텍이죠. 근데 이제 앞으로는 파이넴텍 같은 경우도 외장 힌지 쪽에 대한 매출이 늘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주가 흐름이 나쁘지 않았어요. 최근에 어느 정도 조정을 받긴 했지만 이 폴더블 폰에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들이 시장에서 좀 부각이 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 여기서 만약에 애플 쪽에서 그런 내용들이 부각된다라고 한다면 관련돼서 어느 정도의 테마성을 형성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중국 쪽에서도 이제 스마트폰을 접는 것으로 만들기 시작을 하고 있고 실제로 출시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도 납품을 하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 접히는 휴대폰에 대해서 전 세계적으로 가장 잘하고 있는 기업이 우리나라 삼성전자죠. 네. 이 삼성전자의 부품을 납품하고 있는 기업이 파이넴텍입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다른 나라, 다른 기업들이 이 접히는 휴대폰을 만들 때 이 파이넴텍의 물량을 요청할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주가 흐름이 괜찮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더해서 이 기업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배터리에 들어가는 엔드플레이트라는 제품을 생산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S사향으로 이번에 수주가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이 부각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오늘 대량 거래가 실린 것은 애플이 폴더블 폰에 진출한다는 내용, 그 단순한 모멘텀 때문이 되겠지만 추후에 시장의 성장 자체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전 주가 흐름은 뭐 조금 조정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우상향이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 좀 추려가지고 추후에 시장에서 부각될 때마다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접근해 보시면 어떨까 의견 드리겠습니다. 폴더블 시장 일단은 삼성이 선점하고 있는 만큼 일단 애플도 뛰어드는 거잖아요. 그럼 격차가 어느 정도로 줄어들 걸로 예상하세요? 일단 선점하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일단은 뭐 거의 안 줄어들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셨던 대로 애플에서 이 기기를 내놓은 데는 제품을 내놓은 데는 꽤나 시간이 걸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중국 쪽에서도 계속해서 제품을 내놓고 있긴 합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좀 공고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좀 시간이 지나면 당연히 따라잡힐 가능성은 높아요. 왜냐하면 기술의 격차를 계속해서 줄여나가는 구간이고 거기서 새로운 기술이 나올 가능성은 적기 때문에 기술의 격차는 줄어들면서 결국에는 점유율 차이가 줄어들겠지만 아직까지는 삼성전자가 굉장히 공고히 점유율 1위를 달성하고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엔터주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엔터주 이제 최근 들어서는 긍정적인 소식보다는 부정적인 소식이 더 많이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오늘 가지고 오신 종목은 또 이제 JYP 엔터인데 좀 급락 양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어떤 이유가 있었는지 설명해 주시죠. 네, 일단 실적이 부진한 거죠. 최근에 우리 시장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정직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랬던 적이 많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실적이 잘 나왔다 그러면 주가가 올라가고요. 실적이 안 나왔다 그러면 빠지는데 지금 JYP 엔터를 비롯해서 엔터 관련주들에 대한 시장의 그런 기대감은 계속해서 유효했지만 오늘 이제 하락이 좀 크게 나오면서 앞으로 좀 기간 조정에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JYP 엔터 같은 경우 작년 4분기 때 실적이 좀 안 좋았어요. 근데 이 4분기 때 안 좋았었던 부분이 올해 1분기로 이연이 될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그 이연된 수익 부분까지 반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안 좋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2분기 때 이제 메인 아티스트라고 할 수 있는 스트레이키즈가 컴백을 한다라고 시장에서는 판단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7월 이후로 연기가 될 가능성이 시장에서 한 번 더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2분기 때는 실적이 돌아설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라는 거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고려를 해봤을 때 지금 이제 PER 수준으로는 역사적 저점 수준에 놓여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 JYP 엔터 기준으로 봤을 때 PER 기준으로 16배에서 17배가 이 기업의 역사적인 저점 수준인데 현재 18배 수준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주가가 더 밀린다라고 한다면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될 수는 있지만 주가가 돌아서는 여부는 우리가 2분기가 넘어가야지 주가라기보다는 실적에 대한 모멘텀들은 2분기가 넘어가야지 우리가 좀 확인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부터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천천히 접근을 해본다면 중장기 투자의 관점으로서는 저는 괜찮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 때 나의 포지션을 정확히 해야 되는 게 뭐냐
뭐냐면 지금 시장에서 부각이 되고 지금 거래량이 붙으면서 빠르게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할 만한 종목이라고 한다면 올라와 있는 종목들이 훨씬 더 좋습니다. 바닥에 있는 종목들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하지만 이제 내가 중장기적으로 좀 모아가겠다라고 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지금 JYP 엔터 같은 위치에 있는 종목들도 분할 매수로 접근하면 괜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바로 접근하시기보다는 한 1주 정도의 기간을 좀 보시고서 1주간 주가가 추가 하락을 하는지 안 하는지 6만 원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를 좀 따져보면서 6만 원대가 지지된다라고 한다면 거기서부터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할 경우에 좀 더 확률 높은 매매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실적이 너무 쇼킹해가지고 주가가 많이 빠졌는데 여기서 더 빠지기는 좀 어려울 것이다. 만약에 빠진다면 한 10% 정도 더 빠질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한다면 그래도 우리나라의 대표 엔터주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는 중장기적 관점에선 접근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JYP 엔터 실적 많이 부진하기는 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바라볼 수 있겠다라고 정리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지난 3월에는 이사님께서 YG 엔터테인먼트를 가지고 오지 않으셨습니까? 수익이 나긴 했습니다. 하지만 엔터주 전반의 투심이 약화된 상황 속에서 지금 자리에서는 어떻게 대응 전략 짜보면 좋을까요? 네, 지금 외국계 창구에서 지금 코스닥 시장의 매도 1위가 JYP 엔터고요. 그다음에 지금 4위가 SM, 5위가 YG 엔터. 그다음에 지금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지금 아직 뭐 하이브도 매도가 잡히고 있는 걸 보니까 소위 이제 빅4에 대해서 외국계 창구로 오늘 다 매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JYP의 뭐 최대 매수 주체는 외국인이라는 거 다 아실 거고요. 뭐 이렇게 샀던 종목군들을 왜 팔까? 두 가지로 이해해 볼 수가 있겠죠. 일단 실적 추정치가 예상보다 크게 떨어지고 있다는 관점에서 일단 매도가 나오고 있는 게 한 가지겠고요. 두 번째로는 이들 종목이 ETF로 엮여 있다는 것도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ETF의 가장 큰 축을 이루고 있는 두 종목, 하이브하고 JYP 엔터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나머지 종목군들도 같이 도매급으로 딸려서 내려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중장기적으로는 여전히 하이브와 JYP 엔터가 저도 뭐 중심축이라고 보고 있고 이들 종목에 대해서 정말 길게 보시는 분들은 뭐 분할 매수의 시작점이라는 데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하는데 어쨌든 하이브하고 JYP 엔터는 지금 털고 가야 될 이슈가 있다라는 관점에서 단기적으로 올라가긴 어렵다면 그러면 더 이상 뭐 악재가 나올 게 없는 호재가 특별히 나올 것도 없지만 악재가 나올 게 없이 PR 10배까지 빠져있는 YG 엔터가 만약에 반등을 시작했을 때는 조금 더 빠르게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아티스트들이 뭐 없다고는 하지만 트레저가 일본 공연을 통해서 일정 부분의 이익은 가져올 것으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번에 정식으로 이제 2월 달에 데뷔한 베이비 몬스터의 음반이나 전체적인 반응이 초기에는 뭔가 유튜브에서만 반응이 있는 듯한 모습이었는데 정규 앨범이 나오고 나서의 반응은 뭐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올해 내로 블랙핑크는 돌아오지 않겠지만 이 두 팀이 돌아가는 것 자체가 일정 부분의 수익을 가져올 수 있다라는 점을 고려해 봤을 때 저는 오늘 빅4 중에서는 YG 엔터가 여전히 가장 단기적으로 매력적이지 않나. 물론 중장기적으로는 JYP 엔터와 하이브에 대해서 여전히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시점에 따라서 바라보는 종목들이 다르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원픽 섹터도 좀 알아보겠습니다. 본부장님은 아무래도 트렌드에 좀 민감하게 가지고 오신 것 같습니다. 발전 설비와 관련된 쪽 가지고 오셨는데 이야기 전해주시죠. 네, 저는 오늘 발전 설비 쪽의 종목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우리가 지금 시장의 큰 트렌드를 보자면 AI죠. 아무래도 지금 AI 쪽에 대한 모멘텀들이 좀 붙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AI 쪽이라고 한다면 대한민국 증시 같은 경우는 HBM을 필두로 한 하드웨어 종목군들이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아까 전에 이제 이사님께서도 잠깐 언급을 해주셨던 것처럼 최근에 이제 반도체 종목군들의 약간 둔화되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럴까라고 좀 생각을 해봤더니 실제로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 같은 경우는 앞으로 실적이 좀 둔화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분석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폭발적으로 성장하던 실적들이 어느 정도 주춤거린다라고 한다면 그 외의 종목군들로 자금이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는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반도체 관련주들보다 전력기기 관련주들이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오늘은 전반적으로 좀 윗꼬리를 달고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해볼 부분은 결국에는 이 전력기기 관련되어 있는 수요가 많이 늘어난다라고 한다면 에너지원에 관련되어 있는 관심이 분명히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GNC 에너지 같은 경우는 장중에 현재도 상한가에 들어가 있는 모습인데 관련돼서 이제 우리가 에너지원과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을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도 잠깐 우리 기술을 언급을 드렸는데 우리 기술 같은
같은 경우도 지금 자회사가 무언가를 개발했다라는 내용 때문에 지금 변동성이 커졌거든요. 우리 기술 움직이면서 G2 파워도 같이 움직였는데 이 에너지와 전체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발전기기 그 부품을 만드는 기업이 바로 이 BHI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BHI 우리가 시장에서 이제 화력 발전이라든지 원자력 발전 쪽과 많이 엮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둘 다 상관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부각될 만한 여러 가지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고 있고 이 기업이 실질적으로 실적 같은 경우도 굉장히 잘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 이 에너지원과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이 붙는다라고 한다면 이런 종목들을 좀 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 가격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조금만 더 말씀을 드려보자면 지금 미국 쪽에서 태양광 쪽에 대한 모멘텀들이 계속해서 붙고 있어요. 풍력 쪽에 대한 관심도도 있는데 우리나라 현재 주가의 위치를 놓고 본다면 원전주들이 어떻게 보면 좀 더 주가 흐름이 좋습니다. 그래서 원전 관련 쪽으로 이제 모멘텀을 놓고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화력까지도 엮어서 본다면 BHI 같은 경우는 추가 상승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9,17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9,170원 이하에서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1,600원, 직전 고점 조금 안 되는 가격대로 잡아드리겠습니다. 손절가는 7,800원이니까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기업 같은 경우는 테마성이 굉장히 강한 기업은 아닙니다. 업력도 굉장히 길고 실질적으로 일부 주력하고 있는 사업 분야에서 전 세계 1위를 달리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제 좀 안정적인 흐름이 예상된다. 뭐 이런 관점으로 말씀드리면서 전력원과 관련되어 있는 기업 BHI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픽 종목 BHI 짚어주셨습니다. 이어서 이사님의 섹터도 알아보겠습니다. 콘텐츠 섹터는 사실 최근 들어서는 그렇게 많이 다루진 않았던 섹터인 것 같은데요. 이제는 좀 바라봐야 되는 시점인 걸까요? 네, 그 오늘 리포트 대신증권에서 나온 리포트를 보시면 뭐 답이 나와 있습니다만 이 뭐 몇 년마다 뭐 한 2년, 1년 반 정도마다 한 번씩 그 소위 대박 드라마들이 나오지 네. 않습니까? 이번에도 눈물의 영이라는 뭐 대박 드라마 뭐 저는 보지 않았지만 뭐 보시는 분들마다 주변에서 이제 뭐 만나 뵙는 분들마다 다 그 드라마 봤느냐가 인사가 될 만큼 뭐 네. 많은 분들이 보신 것 같고 해외 쪽에서의 반응도 생각보다 꽤 뜨거운 것으로 지금 뭐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스튜디오 드래곤의 핵심 포인트는 과거 막 PR 40배, 50배를 받았는데 지금은 뭐 한 25배 정도 수준으로 내려와 있단 말이죠. 왜 그런가? 살펴보면 예전에는 이런 종목군들이 성장도 엄청나게 빠르게 할 것 같지만 이익률도 엄청나게 높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실적만 나올 때마다 시세 예년과 더불어서 도대체 이 기업들은 실적이 도대체 왜 이렇게 안 나올까를 궁금해할 수밖에 없는 그 정도의 안 좋은 실적이 나왔죠. 뭐 비용을 방만하게 썼던지 아니면 뭐 무엇이 이유인지 정확하게 모르지만 어쨌든 굉장히 이익률이 낮았는데 그래서 이제 밸류에이션이 확 떨어진 것이었는데 현재 구간에서의 특징은 지금 예전엔 티빙만 고집하던 스튜디오 드래곤이 이제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눈물의 여왕도 아시는 것처럼 넷플릭스와 동시 방영을 했잖아요. 그다음에 뭐 최근 들어서는 뭐 디즈니 플러스라든지 여러 쪽으로 좀 확장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과거 대비해서 일단 티빙만 고집하지 않고 다양한 스트리밍 업체로 동시 방영을 하고 있으면서 전체적인 시청자 수가 올라가고 있다라는 것. 그다음에 이렇게 판매를 하니까 당연히 수익성이 좀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 그다음에 뭐 사업 판매를 통한 전체적인 이익 증대도 나타날 수 있다라는 그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해 봤을 때 과거 대비 마진율은 올라갈 것으로 보이고요. 최근 뭐 주가가 너무 많이 떨어져서 밸류 자체가 이제는 조금 합리적인 수준으로 들어와 있다라는 것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저는 뭐 지금부터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반등의 한계도 뚜렷해서 내년 실적을 당겨와서 PR 25배, 그다음에 PB 2배를 계산한다고 하더라도 5만 원 중반대 가격을 넘어가기는 쉽지 않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목표가 5만 5천 원, 매수가는 현재 가격 정도 부근에서 한 4만 5천 원 정도 부근에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실적 발표하면서 급등이 나왔던 자리 한 4만 2천 원, 4만 3천 원 정도가 손절 가격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스튜디오 드래곤 원픽 종목으로 가지고 오셨습니다. 자, 이어서 마감까지 전략을 좀 세워봐야겠습니다. 오늘 양대 시장 모두가 약세를 보이고 있는 만큼 오늘은 좀 관망하는 자세가 더 적절할까요? 일단 아침이었다라고 하는 관망을 해보자라고 말씀드렸을 텐데 뭐 지금은 어떻게 보면 매수의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15일 날 CPI가 발표가 돼요, 미국에서. 그래서 CPI 발표치가 어떻게 나오는지 그 시장 그 수치 이후에 미증시가 어떻게 움직이는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번에 인플레이션이 잡히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좀 더 붙는다라고 한다면 저는 6월달, 7월달까지도 우리나라 증시가 좋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수치가 굉장히 중요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환율이나 뭐 유가나 미국의 국채 금리 같은 경우도 많이 하향 안정화가 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당장에는 전반적으로 좀 힘든 모습이 나오고 있고 우리나라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음봉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체감상 굉장히 어렵다라고 느끼실 수가 있지만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우리나라 뭐 아시아 증시에서 우리나라 코스닥이 가장 많이 빠졌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부담감을 덜어낼 수 있다. 가격적인 부담감을 덜어낼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코스피, 코스닥 모두 오늘은 좀 약세를 보이고 있지만 만약에 현금이 100% 이렇게 남아있다라고 한다면 저는 오히려 좀 분할 매수의 관점이 아닐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이제 시장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말씀드려보자면 지금 시장이 좀 바뀌어가고 있어요. 반도체가 중심인 것은 맞지만 예전만 못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실제로 자금이 몰리는 쪽도 이제 반도체가 아니라 다른 쪽으로 많이 움직이고 있어요. 지난주 같은 경우도 해운주들이 갑자기 움직임이 나왔고요. 오늘도 지금 조선주들 좋고요. 지난주에 게임주도 오랜만에 변동성이 좀 나왔죠. 그래서 금융주들도 좀 보셔야 되고 그동안 이제 시장에서 조금은 재미없다라고 이야기됐었던 업종들의 자금이 좀 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뭐 대표적으로는 전 증권주들도 좀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주가의 상승 여력이 많이 남아있다라고 보니까. 그래서 오늘은 전반적으로 우리 시장 힘들지만 그래도 뭐 밑으로 하방으로 강하게 빠질 가능성은 낮다. 그래서 우리가 수요일 날 나오는 미국의 지표를 살펴보고 그다음부터는 좀 더 뚜렷한 방향성을 가지고 매매를 하면 될 것 같으니까 이 부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수요일 지표까지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사님께서 마감까지 전략 간략하게 여쭤보겠습니다. 네, 뭐 계속 똑같은 그림으로 벌써 몇 주째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선물 시장 흐름을 보시면 지금 뭐 기존 박스에서 전혀 변한 게 없다. 이 박스권 내에서는 그냥 종목 장세가 유지되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인 하락이 크게 한번 나왔지만 복귀하고 나서 여전히 그 안에 있거든요. 그러면 뭐 결론은 나와 있죠. 다음 주 수요일 연휴 이후에 뭐 미국 지표 보고 종목 움직임 보면서 이 박스를 하향 이탈하면 뭐 지수도 좀 재미없게 흐름으로 가지만 종목 장세는 유지될 거고요. 만약에 이 박스 안에서 계속 살아 있다면 전체적으로 종목 장세가 그냥 유지되는 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종목 장세에 대한 대응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번 주 수요일 날, 목요일 날 우리는 목요일 날 여러 가지 재료를 반영하는 측면에서 큰 변화만 없다면 지금 전략을 그대로 유지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종목의 선택은 여전히 Q가 증가하는 종목으로 봐야 된다. 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 고맙습니다. 이번 주 미국의 CPI 발표를 앞둔 가운데 국내 증시 양대 지수 모두 장중 하락 전환하면서 내림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강하게 부각되는 종목들 골라보고 싶으시다면 매일 아침 서울경제TV AI 세나의 포착 종목들 확인하시고 전략 세워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세나가 오늘 포착한 종목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종목은 미래에셋증권입니다.
실적과 신호 강도는 75점 기록했고요. 모멘텀과 차트는 70점 받은 가운데 수급은 65점으로 총 종합 점수는 71점 받으면서 스윙 가능하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미래에셋증권 1분기 예상치에 부합한 실적을 내놨죠. 회사 측은 지속 가능한 수익 다변화를 위해 글로벌 사업 추진 전략을 구체적으로 이행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이에 향후 실적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어서 두 번째 종목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LG전자입니다. 차트는 70점 받았고요. 실적과 모멘텀, 수급은 모두 65점 기록한 가운데 신호 강도는 60점 받으면서 총 종합 점수는 65점으로 트레이딩 가능하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증권가에서 LG전자의 본격적인 주가 반등을 점치고 있습니다. 올해 1분기 실적이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한 가운데 2분기에도 사상 최대 실적을 예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증권가들이 LG전자에 대해 현재 주가보다 약 37% 높은 목표가를 제시하고 있어서 투자자들의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어서 다음 종목도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CJ ENM입니다. 실적과 수급은 70점 받았고요. 모멘텀과 차트는 65점 기록한 가운데 신호 강도 역시나 65점 받으면서 총 종합 점수는 67점으로 트레이딩 가능하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CJ ENM은 1분기 영업이익이 123억 원으로 흑자 전환했죠. 2분기에도 본격적인 광고 수익 성장이 반영되면서 실적 개선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투자자들의 기대감도 더해져 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세나가 포착한 종목들 살펴봤습니다. 마감 후 자세한 전략은 6시 30분에 방송되는 온트레이딩 AI를 통해 세워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오늘장 내일장 일부의 핵심입니다. 엔터주 휘청이고 있습니다. 이 안에서 YG 엔터 단기적인 매력이 부각된다라고 정리를 해주셨고요. JYP 엔터의 경우에는 중장기적인 공략 시에는 분할 매수를 하는 것이 괜찮겠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전반적으로 살펴봤을 때 전력과 금융 섹터가 강세를 보이고 있으니까 이 점 참고해서 투자 전략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1부에서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